좀만 잘하면 거의 뭐 14개 정도 맞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 다 지난번에 나눠줬다면서요. 다 풀어봤죠? 그쵸? 처음 푼다. 진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나눠줬기 때문이지. 자, 시작하자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자고요. 어차피 이제 뭐 다 왔잖아요. 자, 1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1번은 뭐다? 임대. 임대잖아요, 임대는 양도소득이 아니라 무슨 소득이다? 사업소득. 사업소득으로서 무슨 소득? 종합소득세를 내죠? 다른 소득에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낸다. 임대요, 임대. 자, 1번 들어가자고요. 박스. 뭐라고 나왔어요? 사업소득이 아닌 것. 개정법이 있어요. 이거 개정법이라고요. 자, 그래서 가번은 자, 임대업의 범위를 물어봅니다.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것도 부동산이잖아요. 포인트가 뭐다? 대여. 대여에서 일정을 받으면 임대업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전세권, 지상권. 자, 전세권, 임차권. 전세권이나 임차권도 대여하면 뭐다? 사업소득, 임대업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답번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답번은 지상권. 또 하나 뭐다? 지역권. 지역권을 뭐다? 임대하면 올해부터는 뭘로 바뀌었다? 사업소득으로 바뀌었어요. 사업소득으로 바뀌었다고요. 단 이해가 어떻게 된다? 이해가 공익사업과 관련해서 대여했다면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 소득으로 전환이 되네요. 그래서 지상권, 지역권은 사업소득이다. 공익사업과 관련돼서 대여하면 사업소득이 아니다. 기타로 들어가서 세금을 줄여줍니다. 그래서 이게 두 거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개정법이에요. 자, 그럼 답은 뭐라고 찍혔어요? 공익사업. 그래서 지역권 또 하나 더 적어야죠. 뭐가 있다? 지상권. 두 개가 있어요.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니다. 6개 중에 무슨 소득으로 들어간다고요? 기타 소득. 그래서 답은 뭐다? X. 자, 그 다음 라번은 뭐다? 자기 소유 부동산을 타인의 담보물로 대여. 그래서 사용 대가로 받으면 이거 대여했다는 거죠. 사업소득의 범위에 들어가고. 자, 그 다음 마번은 뭐다? 매매업자 또는 건설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가 안 팔려. 뭐 했다는 거야? 결국은 대여. 대여하면 사업소득이 되는 거예요. 다 사업소득의 범위다. 딱 하나 안 되는 게 뭐밖에 없어요? 답은 하나에 하나. 자, 첫 번째 개정법이 나왔어요. 지역권, 지상권. 그러나 뭐다? 전세권 권리 중에 임차권도 뭐다? 사업소득에 들어가요. 네 가지는 부동산상 권리 중에 네 가지만 사업소득에 들어간다고요. 전세권, 임차권, 전월세 받는 거. 자, 그 다음 2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2번은 역시 무슨 질문이다? 임대. 뭐를 물어보는지 봐야죠. 임대요. 괄호를 잘 봐야 돼. 주택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해당 과세기간 1년이죠. 과세기간 1년. 주거용 건물 임대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합계액이 얼마? 2천만원 초과. 뭐 땀시 나왔어요? 월세는 두 채부터 과세하죠? 월세는 두 채부터 과세해야 돼. 총 수입금액이 얼마? 2천만원 이하는 과세를 안 해요. 초과. 자, 그래서 1번 주택 1채. 자, 한 채에 1채. 이거를 잘 1채죠, 1채. 한 채 소유. 자, 근데 이거 얼마짜리예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 10억 원은 고가주택이죠? 그래도 고가주택은 기준시가로 따져요. 9억 초과. 그럼 10억 원이니까 범위죠? 고가주택이네. 그럼 여기 보세요. 이제 고가주택이에요. 고가주택을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월세 놉니다.
한 채죠, 한 채. 그럼 원래 한 채는 월세 놓으면 비과세라고요.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서. 단 고가주택은 주거생활 안정하고는 관련이 없죠. 그래서 월세 놓으면은 과세합니다. 자, 근데 전세 보증금이라고 나와요. 간주임대료. 전세 놓으면 뭐다? 세 채가 아니잖아요. 비과세. 그래서 전세와 월세를 구분해야 돼요. 한 채에 한 채. 왜 전세는 과세를 안 한다? 세 채가 안 되므로. 자, 수정. 자, 그래서 1번은 뭐다? 틀린 지문이에요. 전세 넣었잖아요. 전세. 과세한다가 아니라 과세하지 아니한다. 줄여서 뭐다? 비과세.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국외. 국외 항상 뭐라고 나온다? 한 채인데 고가주택이나 국외가 나오면 무조건 어떻게 한다? 과세. 국외 거는 주거생활하고 관련이 없어요. 저건 국외가 나오면 조심해야 돼. 그래서 국외 거는 무조건 어떻게 한다고요? 주택 수에 관계없이 과세된다. 한 채더라도.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다? 갑가을이 고가주택이 아닌 공동소유주택이죠? 공동소유주택이다. 그럼 공동소유주택은 원칙이 뭐다? 지분이 가장 큰 자 집으로 봐.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일 때는 각각 하나로 본다고요. 지분 비율로 나와내요. 6대 4죠? 그럼 누구 집으로 본다? 갑소유주택으로 봐요. 지분이 가장 큰 자. 갑소유로 봐요. 그래서 3번은 왜 틀렸어요? 갑과 을이 각각 틀린 거는 거요. 누구 집으로 본다고요? 지분이 가장 큰 자. 을을 지워야죠. 그래서 어떻게 고쳐야 돼요? 갑이 1주택을 소유한 걸로 보아 주택수를 계산한다. 그래서 2번의 답은 복수정답이네요. 1번하고 몇 번이다? 3번. 답이 두 개예요. 1번하고 3번이라고요. 단 3번 조심해요. 만약에 50대 50이라면 50대 50이라면 지분이 큰 자가 2명 이상이죠. 지분이 큰 자가 2인 이상일 때는 각각 하나로 본다. 그래서 50대 50이라면 옳은 지문이에요. 6대 4니까 한 사람 집으로 본다고요. 갑소유주택으로 본다. 그래서 답이 몇 번이라고요? 1번 3번. 자, 그 다음 4번.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내가 안 살아. 내가 안 살고 전대하거나 전전세 놓죠. 내 집은 아니야. 그럼 전대하거나 전전세 놓으면 돈 받잖아. 그래서 주택수로 계산합니다. 계산한다. 아니한다 그러면 안 돼요. 포인트만 탁탁 잡아가면 돼요. 그래서 주택수가 늘어난다는 뜻이죠. 계산한다. 자, 그 다음 5번은 다가구 주택은 임대업에서는 하나로 봅니다. 세금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나. 다가구 주택은 하나다. 그러나 구분 등기될 때는 뭐다?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본다? 각각 하나. 그래서 2번의 답은 몇 번이라고요? 1번, 3번. 특히 이번 시험에 3번 조심해야 돼. 3번. 3번 지문 비율로 출제될 수가 있어요. 6대 4면 지분이 가장 큰 자, 갑이 주택을 소유한 걸로 본다고요. 자, 그 다음 3번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임대네요. 자, 3번도 임대입니다. 자, 그래서 1번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실질거래가액이 10억 원, 9억 초과됐죠? 무슨 주택이다? 고가주택. 고가주택이에요. 1주택.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아무런 말이 없으면 월세예요. 전세는 전세라고 찍혀 있다고요. 이렇게. 그럼 고가주택이죠 이거? 월세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 과세한다. 근데 왜 틀렸어요? 실질거래가액이 틀렸잖아요. 임대는 실거래가액이 없어요. 9억 여부는 뭘로 따진다? 기준시가로 따진다. 그래서 실거래가액은 양도세 지문이에요. 임대는 실거래가액이 없다. 기준시가로 수정하세요. 절대 임대업에서는 실질거래가액이 속지 말자. 기준시가. 그러면 옳은 지문이고. 자, 그 다음 넘어갈까요? 자, 넘어가면 2번.
자, 임대는 무슨 소득이다? 사업소득. 임대는 사업소득이니까 무슨 소득으로 세금을 매긴다? 종합소득세로. 그래서 종합소득에 합산한다 이렇게 되죠. 아니한다 틀렸네요. 이 종합소득이 몇 개예요? 6개.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태소득. 여기에 합산해서 신고가 들어간다고요. 종합소득이 몇 개예요? 6개예요. 토탈. 이자소득, 배당소득, 그 다음 근로소득, 기타소득 이런 거 있었죠. 그죠? 합산해서 신고가 들어가죠. 자, 그 다음 3번.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거 3번이다. 본인과 배우자 두 글자로 뭐다? 부부. 그럼 부부는 주택수 따질 때 무조건 어떻게 한다? 합산하고. 아니하고 틀렸네. 부부는 주택수 따질 때 합산해요. 아니하고 틀렸다. 합산하고 어쩌고 저쩌고 1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합산하고 아니하고 틀렸어요. 자, 그 다음 4번은 자 나왔다. 3주택 임대보증금은 전세죠. 그럼 우리는 전세는 몇 채부터 과세한다? 몇 채부터? 세 채 소유. 그리고 엔드 뭐다? 엔드 기준시가가 얼마 넘어갈 때 3억 초과. 그래서 전세는 33초과다. 그럼 초과 부분이 수입금액이 아니죠? 초과되는 부분을 뭐를 계산해? 이자. 이해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간주임대료. 간주임대료가 수입금액이 됩니다. 그 얼마 됐어요? 얼마냐고요? 2억 원. 3억 초과 안 되죠? 그래서 보증금에 대해서 법령으로 정하는 산식 이게 간주임대료예요. 이자를 계산한다는 거야. 따로 이자가 수입금액이 돼요. 그래서 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틀렸죠? 2억 원은 과세를 안 해요. 얼마 초과할 때만 과세한다고요? 3억 초과. 그러니까 딱 3억까지는 산입한다. 틀렸죠? 산입하지 아니한다. 자, 그 다음 5번. 사의 경우 전세죠? 그래서 3주택 소유 따질 때 무슨 주택? 소형주택. 소형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해요. 소형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그럼 소형주택은 얼마 이하? 60 이하 전용면적. 엔드 기준시가로 얼마 이하? 3억 이하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럼 3번의 답은 몇 번이다? 5번. 그럼 전세는 전체적인 숫자 배열이 어떻게 돼요? 33360 이하. 전세는 전체적인 숫자 배열이 33360 이하예요. 8호가 들어가면 큰일 난다고요. 그래서 3번의 답은 몇 번밖에 없다고요? 몇 번? 5번. 자, 그 다음 4번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역시 4번도 임대요. 임대 괄호가 뭐예요? 과세기간 총 수입금액이 얼마? 2천만원 초과. 그럼 칠판 한번 보려고요. 주택이 두 채야. 남편도 하나 있고 부인도 하나 갖고 있다고요. 주택이죠? 주택. 남편 거는 월세 놓고 부인 거는 살아. 거주해요. 총 수입 금액이 2천만원 초과가 될 때는 과세한다 안 한다? 월세 놓으면 과세해 안 해? 과세하잖아요. 두 채니까 전체 갖고 따지는 거예요. 단 총 수입 금액이 1,500이다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2천만원 초과. 전체 갖고 항상 주택수는 전체 소유 갖고 따진다고요. 근데 이거를 월세 놓지 않고 전세 놓으면은 비과세. 두 채니까. 이해됐슈? 자, 4번에 1번. 주택 한 채 또 나왔다. 또 나왔어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이번에는 지대로 나왔죠? 기준시가 10억 원. 9억 초과에 들어가니까 무슨 주택? 고가주택. 이번에는 전세를 물어봐요. 월세를 물어봐요.
월세는 무조건 뭐다? 과세. 월세를 물어봐요. 자, 그 다음 2번. 주택 2채를 소유한 자가 한 채는 월세, 한 채는 뭐다? 전세. 이거잖아요. 한 채는 월세 놓고 한 채는 뭐 놨어? 전세. 그럼 전체는 두 채예요 항상. 그럼 전체는 두 채다. 하나는 월세, 하나는 전세. 월세 놓으면 과세, 전세 놓으면 비과세. 세 채가 안 되니까. 자, 그래서 2번은 뭐를 물어보는 거예요? 뭐를 물어봐? 월세. 월세를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월세는 과세된다. 총수입 금액이 2천만 원 넘어가니까 비과세 틀렸죠? 빗자를 지워야죠. 월세 놓으면 과세, 전세 놓으면 비과세. 이렇게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2번. 자, 그 다음 3번. 자, 3번은 2주택 과 상업용 건물. 자, 칠판 봐요. 주택이 몇 개다? 2주택. 집이 두 채라고요. 그리고 상업용 건물은 뭐다? 상가. 상가도 몇 채 있다는 거요? 두 채. 주택이 두 채, 상가 두 채예요. 그럼 잘 들어요. 이 주택이 두 채죠? 월세 놓으면 과세. 두 채니까 전세 놓으면 비과세. 그러나 상가는 투기 목적으로 봐요. 전월세 구분 없이 무조건 어떻게 한다? 상가는 과세. 상가는 무조건 과세하는 거예요. 한 채 두 채 안 따져요. 그러나 주택은 두 채, 전세 놓으면 비과세, 월세 놓으면 과세. 이렇게 달라져요. 자, 3번. 2주택과 두 개의 상업용 건물 소유. 상가죠? 자, 전세 났어요? 월세 났어요? 보증금. 전세 났잖아. 보증금은 전세예요. 그럼 주택은 비과세, 상가는 무조건 과세. 그래서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두 개의 상업용 건물, 상가. 그럼 상가는 이자를 계산하겠죠? 보증금 받잖아. 이자, 간주임대료. 어떻게 한다? 산입한다. 맞죠? 과세한다. 상가는 무조건 과세예요. 상가를 물어보잖아요. 이거 지금. 만약에 월세를 물어보면 상가는 전월세 안 따져요. 무조건 과세라고요. 그러나 주택을 물어보면 월세는 과세, 전세는 비과세. 그래서 이 지문이 상가가 아니라 주택을 물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비과세. 전세니까. 자, 그래서 그 다음 5번. 자, 5번, 4번으로 들어가죠? 부동산 임대에서 발생한 결손금. 손해났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자, 상가가 이제 임대합니다. 공실등이 생겨서 손해가 났어. 결손금. 손해가 났죠? 그럼 종합소득. 다른 소득에 합산하잖아요? 그럼 상가도 종합소득세 내야 돼요. 손해난 거는. 이 종합소득에서는 공제 못 받아. 투기 목적이니까. 그러나 주택이 손해나죠? 주택이 손해난다고요. 주택이 손해나. 그럼 주택은 어떻게 한다? 종합소득에서 공제를 해줍니다.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상가는 다른 소득에서 공제 못 받아요. 그러나 주택은 종합소득에서 공제한다. 그럼 4번은 뭐를 물어봅니까? 아무런 말이 없으면 상가예요. 그래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맞죠? 다만 주거용 건물, 주택이에요. 주택은 종합소득에서 어떻게 한다? 공제한다. 옳은 지문이네요. 자, 그 다음 5번. 자, 5번.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이제. 그럼 이제 이 상가는 공제 못 받고 주택은 공제 받죠? 공제 받더라도 뭐다? 그래도 손해가 나. 그래도 손해가 나요. 그럼 손해난 거는 내년으로 넘어가는 거를 뭐라 그래? 2월이라 그래죠? 그럼 올해 손해난 거는 내년 넘어가서 2월 공제할 수 있다 없다? 2월 공제할 수 있다 없다? 공제합니다. 사업자들은. 알아들었나요? 2월 공제 순서대로 어쩌고 저쩌고 필요 없는데 좌우간 2월 결손금은 마지막 줄이 뭐다? 공제한다. 사업자는 공제해줘요. 그러나 양도소득에서는 공제 못 받아. 투기 목적이니까.
양도세에서는 내년으로 넘어가서 공제 못 받아요. 그럼 학원 사업하잖아요. 손해가 나서 그럼 10년 동안 내년에 이익 나면 공제를 계속해 준다고요. 이건 사업이야 사업. 그러니까 공제한다. 2월 결손금. 그러나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한다? 공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2월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그래서 2월 내년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거 정리 잘해요. 양도세에서는 공제 안 해줘. 투기 목적. 됐어요? 그러나 임대에서는 뭐다? 사업이니까 이거는 공제해줘요. 순서대로 어쩌고 저쩌고 요렇게. 양도세에서는 공제할 수 없다. 임대업에서는 공제할 수 있다. 그래도 공제한다. 그래서 4번의 답은 몇 번이에요? 몇 번? 2번. 자, 이렇게 해서 임대.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임대업에서 포인트는 1번이에요. 올해 시험에 1번과 4번 반드시 알아야 돼. 1번과 4번이 포인트예요. 1번 왜 포인트다? 개정법. 개정법 1번에 박스 다번이 개정법이에요. 공익 관련이 들어가면 무조건 사업이 아니다. 기타 소득으로 갑니다. 그래서 4번 지문 잘 봐주시고요. 자, 5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지금부터는 뭘로 들어간다? 양도소득세로 들어가네. 자,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는 모두 몇 개인가? 양도세 전체 지문이죠? 양도소득세는 스스로 알아서 어떻게 한다? 신고납부, OX, O. 그 다음 분할납부, O. 분할납부 할 수 있잖아요. 얼마 넘어갈 때 분할납부 할 수 있나요? 얼마? 1000초가. 500초가 하면 안 돼요. 1000초가 할 때는 나누어낼 수 있어요. 그 다음 물납, 폐지, X. 물납은 어디에서만 돼요? 재산세에서만. 그 다음 중과산세, OX. 중과산세가 뭐다? 신고를 아니하고 매각하면은 80%가 붙는 거죠? 모든 신고 납부하는 세금에 적용되는 거요. 취등록면허세, 양도세 다 적용한다고요. 중과산세는 몇 프로다? 80%. 양도세 신고를 아니하고 매각하면은 중과산세 붙어요. 그 O다 X다. O. 그 다음 기한 후 신고. O. 모든 세금은 기한 후 신고할 수 있잖아요. 신고하는 세금은. 맞죠? 그 다음 양도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 안 해요. 따로 어떻게 한다? 불유과세. OX. O. 불유과세가 뭐야?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양도세만 따로 신고하는 거라고요. O. 그럼 시행되는 거는 몇 개예요? 첫 번째는 신고, 두 번째는 분할, 세 번째는 중과산세, 네 번째는 뭐다? 기한 후 신고, 다섯 번째는 뭐다? 분류과세. 그래서 5번의 답은 몇 번이라고요? 5번이에요. 5번의 답이 5번이에요. 4번이 아니라 5번이라고요. 이 중과산세를 잘 봐야 돼. 이번 시험에요. 자, 수정 여기 보세요. 자, 다시 잘 들어요. 이거 중과산세 어떨 때 쓴다? 신고를 아니하고 매각하면 미등기 전매했죠? 이거 수정해요. 미등기 전매한다. 그러면 산출세액의 몇 프로를 세금을 열린다? 80%. 잘 들어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는 신고하는 거죠? 신고하는 세금이잖아요. 세 가지는. 근데 이 중과산세 80%는 취득세만 붙어요. 여기는 안 붙어요. 제가 수정한다고 그랬어요. 중과산세는 취득하고 등기를 안 하고 미등기 전매했잖아요. 그러니까 취득하고 여기에만 붙는 거예요. 등록면허세는 등기를 안 하면 세금을 안 냅니다. 그리고 중과산세는 여기도 붙이면 안 되잖아요. 여기만 붙이는 거예요. 한 번만. 그래서 중과산세는 어디에만 쓰는 지문이다? 취득세. 그래서 중과산세도 5가 아니라 뭘로 고쳐야 돼요? X로.
X로 고쳐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아니라 몇 번이라고요? 4번. 4번이요, 4번. 답이 4번이라고요. 그래서 이 중과산세는 취득하고 미등기 전매한 거죠? 양도세까지 붙으면 160% 말이 되냐고요, 그죠? 안 되는 거예요. 한 번만 붙인다. 취득세만. 그래서 5번의 답은 몇 번이라고요? 4번.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야 6번. 자, 6번으로 들어가요. 자, 양도세 과세대상. 자, 양도세 과세대상 하면 딱 뭐가 기억나? 부부 죽이고 파. 이거 부부 죽이고 파. 알아들었나요? 부부 죽이고 파. 그래서 가정생활이 불안한 사람은 밖에 나오면 말이 많아져요. 말 많은 사람 조심해야 돼. 처녀총각은 조심해야 돼요. 가정생활이 불안하면 밖에서 나와서 스트레스를 풀려고 말이 많아져. 그게 전국 공통이에요. 자, 그 다음 6번 해봤어요? 할 말 없어서. 자, 과세대상은 뭐다? 부부 죽이고 파. 뭔지는 모르지만 파생상품. 자, 기억 나왔다. 영업권. 자, 영업권은 권리금이죠? 어떻게 팔아야 돼? 함께. 맞잖아. 사업용 건물 팔면서 권리금 챙긴 거죠? 그 기억은 부부 죽이고 파에 어디에 들어가? 기타 자산. 기타 자산이에요. 5. 함께 가야 돼요. 그 다음 전세권, 지상권은 5. 맞죠? 맞아요. 그 다음 디귿, 임차권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등기돼야 돼. 왜? 문제가 국내 거니까. 국내 거니까 국외 거는 등기 불문해요. 포인트가 괄호 국내 거니까 등기된 것만 대상이죠. 않는 X. 그러나 이 지문이 국외라면 디귿도 옳은 거예요. 자, 다음 지상권 5. 뭐는 안 들어가? 용익물권 중에. 지역권은 안 들어가요. 지역권은 X. 그 다음 골프 회원권 어디에 들어가? 기타 자산. 파생상품 맞죠? 그럼 몇 개예요? 5개. 딱 뭐 빼고? 디귿 빼고. 디귿 빼고. 그럼 만약에 이 지문이 괄호가 국외라고 오면 6개예요. 항상 국외라고 나오면 좋지. 미등기는 우리나라만 쓰는 거요. 자, 답은 5번. 그 다음 7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역시 부부 죽이고 파. 나왔다. 박스. 지역권 X. 그 다음 니은은 취득권리 5. 그 다음 디귿. 보류지 충당. 또 하나 적어요. 보류지랑 같이 들어가는 게 뭐다? 환지처분. 보류지 환지처분은 사고 파는 게 아니죠. X. 보류지 충당과 환지처분은 뭐다?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똑같은 지문이 뭐다? 과세대상이 아니다.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똑같은 지문이 뭐라고요? 과세대상이 아니다. X. 자, 그 다음 나왔다. 이혼. 알아들었나요? 이혼. 뭐예요 이거? 재산분할. 재산분할은 부부의 공동재산을 나눠 가진 거죠? X. 양도가 아니다. 과세대상이 아니다. 자, 미음. 미음은 뭐를 얘기해? 위자료. 재산분할과 유자료는 대물변제죠? 양도로 본다. 5. 자, 그 다음 비읍은 교환. 교환은 물건을 교환하죠? 가치가 없어. 그러니까 교환이란 단어가 나오면 양도로 본다. 과세대상이다. 5. 몇 번이에요 답이? 3번. 뭐와? 니은. 리을. 니은과 뭐다? 미음. 그리고 비읍. 3개예요 3개. 답이 3번. 자, 그 다음 8번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 1번. 포인트가 뭐다? 무효. 무효는 소유권하는. 양도가 아니죠? 그럼 옆에 적어요. 적법은 양도예요. 적법하게 사고 파는 거는 양도다. 무효는 나가리다. 알아들었나요? 가리가리 나가리 무효. 자, 그 다음 2번은 공동소유 토지를 어떻게 해서? 단순 분할은 양도가 아니죠? 근데 분할하면서 뭐가 된 거야? 지분 변경.
5대5는 양도가 아니다. 사륙제로 잘랐다. 지분 변경은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단순 분할이 아니에요. 답은 몇 번이다? 2번. 자, 그 다음 3번. 배우자의 부동산을 취득했다. 자, 여기 보세요. 가족 간의 취득이잖아. 자, 매매 신고하죠? 가족 간에 이전시킨 거예요. 가족 간의 거래는 원칙이 뭐다? 양도세에서는 가족 간의 취득은 뭐라 그래요? 공짜 증여받은 걸로 추정한다. 입증 못하면 뭐를 물어야 돼? 증여세. 무슨 소리냐? 증명하죠? 입증하면 뭐를 물어야 돼? 양도로 본다. 양도세. 가족 간의 취득이에요. 배우자. 원칙이 뭐다? 증여 추정. 입증 못하면 돈 나간 사실이 증명되면 양도세를 무는 거고. 자, 그래서 배우자의 부동산을 취득했다. 증명하지 못했네. 알아들었나요? 못했으므로 뭘로 본다? 양도세는 증여받은 걸로 추정한다. 본다 그러면 안 돼요. 양도세는 추정한다. 입증 못하면 증여세. 그럼 입증하면은 양도로 본다. 양도세가 되겠죠? 증여 추정한다. 입증 못했으니까. 자, 그 다음 4번은 뭐다? 포인트가 신탁 해지. 맡겼던 게 해지가 되면 소유권 환원이죠? 소유권 환원. 자관 신탁이란 단어가 나가면 양도가 아니다. 명의 신탁도 양도가 아니에요. 이름만 빌려준 거. 자, 그 다음 5번은 공경매는 양도죠? 근데 뭐다? 본인 소유재산을 자기가 재취득하면 사고 파는 게 아니에요. 소유권은 양도가 아니다. 그래서 8번의 답은 몇 번밖에 없다고요? 2번밖에 없네요. 2번. 자, 그 다음 9번으로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뭐를 물어봐요? 과세 대상이 아닌 것. 과로 조심해야 돼. 이번 시험에. 어디 걸 팔았어요? 국내. 국내예요. 자,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자, 임차권. 미등기. X 국내 거니까. 그러나 국외라고 물어보면 오예요. 국내니까 X. 자, 이번에 영업권. 어떻게 팔았어? 분리. 분리해서 돈 받았잖아. X. 부동산 안 팔았잖아요. 분리는 X. 그 다음 이것은 현물 출자. 뭐를 받아? 주식. 주식 받고 넘기는 거죠? 현금 대신에 물건을 출자해서 법인으로부터 주식을 받았기 때문에 현물 출자는 양도예요. 5. 자, 리을. 이번에는 뭐가 나왔어? 환지처분. 환지처분. 지목과 지번이 바뀐 거죠? X. 어떨 때 양도라고 그랬어요? 환지는 매각시. 이거는 판 게 아니에요. 사업 시행자로부터 환지를 처분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목과 지번이 당연히 바뀌죠. X. 같이 가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보류지 충당. 아까 했던 거 또 나왔잖아요. 자, 그 다음 미음은 채권은 조심해야 돼요. 취득권리. 반드시 가운데 뭐가 붙어야 돼? 상환. 상환자가 꼭 들어가야 돼요. 토지개발 채권에 속으면 안 돼요. 토지개발 채권은 X예요. 만기에 금전받아. 상환. 만기가 되면 토지로 받아. 중간에 전매했잖아요. 5. 자, 그 다음 비읍은 누구예요? 이거 업자. 업자잖아. 업자. 업자가 뭐를 판 거야? 다가구주택을 신축해서 팔았잖아. 그럼 업자잖아 이거. 업자니까 뭐다? 사업이잖아요. 사업소득이에요. 이거를 우리는 무슨 업이라 그래요? 세 글자로 건설업. 길게 주택 신축 판매업. 업자예요. 업자. 업자니까 양도소득이 아니라 무슨 소득? 사업소득으로서 1년에 한 번 무슨 세금을 내야 된다? 종합소득세. 업. X. 그럼 과세되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거는 몇 개예요? 몇 개? 자, 첫 번째는 뭐다? 기역. 두 번째는 니은. 세 번째는 리을. 네 번째는 비읍. 비읍이네. 4개요, 4개.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라고요? 4번. 4번이에요, 4번. 비읍 조심해야 돼요. 업, 건설, 업. 업자는 양도와 관련이 없죠. 사업이에요, 사업.
자, 10번. 자,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거네. 자, 기억, 교환, 포인트는 취소가 됐잖아. 그럼 취소가 되면 소유권이 나중에 환원되죠? 다 볼 필요 없어. 교환, 취소가 나오면 뭐다? 소유권이 환원되는 거예요. 아직 못했을 뿐이면 X예요. 취소가 되면 처음부터 없어져 버리잖아요. 없는 걸로 보잖아요. X. 자, 그 다음 니은 나왔다. 환지 처분. 보류지. 이번에는 같이 나왔죠? 이거를 어떻게 해서? 매각. 팔았잖아. 매각이란 단어가 들어갔죠? 돈 받았잖아. 오! 양도로 본다. 매각했으니까. 자, 그 다음 명의신탁. 자, 명의신탁은 이름만 빌려준 거예요. 등기 원인이 매매로 찍혀 있더라도 명의신탁은 법은 어떻게 본다? 세법은 양도로 안 봐요. 이름만 빌려준 걸로 본다. 그래도 명의신탁이 해지됐든 명의신탁하든 양도서가 아니다. 무조건 명의신탁은 뭐다? X. 이름 빌려주는 걸로 본다고요. 이것은 무조건 X예요. 자, 그 다음 리을은 양도담보? 담보네. 담보의 동그라미. 양도로 안 보죠? 근데 어떨 때 양도로 봐요? 채무 불이행으로 변제에 충당되면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오! 자, 미음 반드시 알아야 돼요. 부담부증여. 부담부증여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자, 칠판 한번 볼까요? 부담부증여. 자, 10억짜리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합니다. 뭐를 끼고? 대출을 끼고 채무 3억을 끼고 부담부증여합니다. 뭔 뜻이에요? 10억을 줄 테니까 3억 갚아라. 알아들었어요? 3억. 그럼 이거는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해요? 10억 중에 3억은 양도세, 10억 중에 7억은 증여세를 계산하겠죠? 그럼 이 채무는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이거 증여자. 그럼 수중자는 3억 갚고 이거 3억이야 3억. 수중자는 7억은 뭘로 본다고요? 뭘로 본다? 증여. 딱 나누면 답이에요. 그럼 이 말은 뭐다? 10억 중에 3억은 양도세 계산, 10억 중에 7억은 증여세 계산이죠? 단 누구랑 일어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찍혀 있으면 짜고 하니까 양도로 안 봐요. 가족이 등장하면 양도로 안 보고 전체 역시 공짜야. 뭘로 한다? 증여받은 걸로 추정한다. 그래서 입증을 못하면 10억에 대해서 무슨 세금 물어야 돼? 증여세. 증여 추정이라는 말은 뭐다? 증명하죠? 증명하면 양도로 바뀌어요. 항상 추정은 증명하면 양도로 바뀌는 지문이라고요. 양도로 안 본다. 항상이 들어가면 틀려요. 그냥 양도로 안 본다. 입증하면 양도로 본다. 자, 누구랑 일어났어요? 배우자 간. 배우자 간이잖아. 배우자 간이죠? 그럼 채무든 재회든 뭐다? 증여 추정. 증여 추정. 배우자 간 부동산 부담부 증여는 수중자가 인수하는 채무도 전부 뭘로 본다? 증여로 추정한다. 양도로 안 보는 거예요. X. X죠? 자, 그 다음 비읍. 자, 비읍은 잘 봐요. 이거 1세대 1주택이잖아. 1세대 1주택이에요. 네? 근데 뭐다? 5년 보유하고 2년 거주했죠? 이거 뭔 뜻이다?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을 팔았다는 거예요. 2년 거주가. 2년 거주가 나왔다는 거는 어디에 있는 주택을 팔았다는 거예요? 조정 대상 지역. 좌우간 이거는 비과세죠. 비과세잖아요. 근데 무슨 주택을 팔았어요? 10억 원. 무슨 주택이다? 고가주택. 고가주택이에요. 그럼 고가주택은 9억까지는 그래도 이 지문은 뭐다? 일단은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근데
원칙은 어떻게 한다? 양도로 봐서 비과세를 해줘요. 양도로 본다고요. 근데 9억까지는 어떻게 한다? 비과세. 그러나 9억이 넘어가는 거, 9억이 넘어가는 거는 뭐 한다? 과세한다. 고가주택이니까 9억까지만 비과세예요. 9억이 초과되는 거는 일반 주택이 아니므로 과세를 합니다. 해당하지 않는 것. 자, 첫 번째 뭐가 해당하지 않아? 기역. 두 번째는 디귿. 세 번째는 미음. 미음. 세 개잖아요. 해당하지 않는 것. 절대 비읍을 찍으면 안 돼요. 비읍은 여기까지 물어보잖아. 양도로 본다. 돈 받았으니까 양도로 본다야 이거. 그 다음 과세 여부를 물어볼 때는 9억까지는 비과세, 9억 초과는 과세. 그래도 양도로 본다. 알아들었나요? 돈 받았으니까 과세 여부를 물어볼 때는 두 가지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읍도 뭘로 본다? 돈 받았으니까 양도로 본다 해놓고 9억까지는 비과세, 9억 초과는 과세를 하겠죠? 그래서 정답이 몇 번? 3번. 절대 4번을 찍으면 안 돼요. 3번이라고요. 그래서 10번에 3번. 자, 다음 11번. 양도 또는 취득 시기 왜 필요해요? 양도 또는 취득 시기는 왜 필요하다? 왜 필요한지 보유기간 따져야 되잖아요. 양도세는 보유기간 따져야죠. 어떻게 따져? 취득일에서부터 양도일까지 따지잖아요. 보유기간 따지는 항상 보유기간은 취득일에서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이게 보유기간 따지는 거예요. 자, 1번 매매계약서 등의 잔금지기보다 늦게 받거나 빨리 받거나 양도세 보유기간은 일반적인 거래는 무조건 뭐다? 대금청산일이에요. 대금청산일이 취득일과 양도일. 이해는 뭐다? 사실상을 얘기하죠. 실제 주고받은 날. 양도세는 절대로 뭐를 쓸 수 없다? 계약상을 쓸 수 없다. 사실상만 쓰는 거요. 실제 주고받은 날. 절대 양도세는 계약상을 못 써요. 실제, 사실상. 그래서 실제로 청산할 대금의 전부를 주고받은 날. 이거를 5글자로 줄여서 뭐라 그런다? 대금청산일. 실제는 계약상이다, 사실상이다. 사실상을 뜻하는 거요. 자, 그 다음 2번. 자, 매매로 이전한 부동산의 포인트는 뭐다? 무효는 과거로 돌아가요. 무효는 과거로 돌아가서 취득가액을 낮춥니다. 그럼 무효는 과거의 날짜가 뭐라 그래요? 그 자산의 당초 취득일. 확정 판결일 틀렸어요. 당초 취득일. 소송 좋아하지 말라 이거지. 다시 팔아먹을 때는 과거로 돌아가서 취득가액을 낮춘다. 확정 판결일을 뭘로 고쳐야 돼요? 당초 취득일. 그 다음 환지처분도 과거로 돌아가요. 아무런 말이 없을 때는 과거로 돌아간다. 과거가 뭐다?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 틀렸네요. 이 지문은 어떨 때 맞아? 증가 감소. 증환지 감환지가 나오면 공법용어를 그대로 갖다 써요. 증감이 나오면 옳은 지문. 증감이 없다면 권리 면적만큼 받고 팔았다는 거죠.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 틀렸어요. 증감이 나오면 옳은 지문. 자, 그 다음 4번. 자, 4번은 뭐다? 수용은 세금을 빨리 걷기 위해서 하나, 둘, 셋 중 빠른 날 반드시 수용 개시일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 둘, 셋 중 빠른 날. 그럼 수용을 개시해버리면 불복해서 소송이 들어가죠. 그럼 소송 중에는 양도세를 못 걷는다. 소송 판결 확정일이다. 사업인정고시일 틀렸네요. 아무런 말이 없을 때는 하나, 둘, 셋 중 빠른 날. 소송은 소송으로 시작해서 소송으로 끝나죠.
사업인정 고시일을 뭘로 고쳐야 돼요? 소송 판결 확정일. 틀린 거요. 자, 그 다음 2번은 장기. 장기 할부는 어떻게 고쳐야 돼요? 이 사실상 연보금 지급일은 취득세 지문이에요. 사연. 이 사연은 취득세 지문이 지금 양도세하고 있죠? 그래서 양도세는 세금을 빨리 갚기 위해서 뭔지는 모르지만 소인사 중 빠른 날. 그래서 11번은 뭐다? 중 빠른 날로 가요. 4번과 5번은 중 빠른 날이 원칙이에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인도일, 사용 수익일 중 빠른 날. 소인사 중 빠른 날. 이 사연은 어디에서 쓰는 거예요? 취득세에서 연부 취득할 때. 사연은 취득세 지문이에요. 양도세는 소인사 중 빠른 날. 그래서 11번의 답은 몇 번밖에 없어요? 1번밖에 없네요. 자, 이제 양도세. 지금까지는 양도세 틀릴 수가 없어요. 시험 나오면. 지금까지는 틀릴 수가 없다고요. 그리고 합격의 첫 번째 지름길은 뭐예요? 제때 자고 제때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대한민국 수강생의 98%는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나요? 특히 야간반 빼고 야간반은 바쁘니까 학원, 시험장에 간다 생각하고 이 잠자는 패턴을 바뀝니다. 시험장에 몇 시까지 가야 돼요? 9시까지는 가야죠? 간다 생각하고 일어나셔야 돼요. 올빼미들은 혼수 상태가 돼서 점수가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올빼미 생활하더라도 10월 달부터는 이 공부도 중요하지만 생활 패턴이에요. 학원 간다 생각하고 이 패턴을 바꿔야 된다고.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전날 2시간 자고 시험장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애들도 그러잖아요. 수능 볼 때 그 전날 편안한 마음으로 자잖아요. 그죠? 하루 전에 자지. 잠이 안 와요. 더. 지금부터 서서히 고쳐가야 돼요. 모든 거는 이제 시험 모드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집 사람 왜 10년 동안 떨어지는 줄 알아? 잠을 안 자. 이놈의 여자가. 실력은 빵빵해. 물어보면 거의 다 그래. 잠을 안 자. 그 전날도. 희한한 스타일이야. 아유, 갑자기 어지럽네요. 자, 양도세 지금까지는 할 수 있어요. 자, 계산구조. 항상 계산구조. 양도가액, 마이너스 멀빼, 필요경비. 이걸 알아야죠. 필요경비. 그러면 뭐가 나와? 뭐가 나온다고요? 양도차익. 여기서 뭐를 빼? 장기. 그러면 뭐가 나와? 소득금액. 소득에서 빼는 게 뭐다? 기본공제. 그러면 뭐가 나와? 과세표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필요경비는 몇 개예요? 필요경비는 몇 개? 취, 자, 양. 그래서 잠 안 올 때는 취해야 돼. 취하고. 자, 자오간 취자양이에요. 취하자 양과 함께. 알아들었나? 그럼 참 파과. 이것도 뒷글자가 기억이 안 나. 참 희한해. 취는 뭐다? 취득가액. 자는 뭐다? 자본적 지출액. 양은 뭐다? 양도비. 세 가지. 자, 이 지문은 뭐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쓸 때 사용하는 지문이죠? 실지거래가액으로. 자, 들어갑니다. 1번. 자, 12번. 봤어요? 뭐를 물어본다?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이거를 물어보잖아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원칙을 뭘로 구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어주는 거죠. 그래서 1번. 자, 부당행위 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죠? 이 취득가액. 자, 특수관계인과 짜고 어떻게 취득했어? 취득이 뭐다? 양수. 취득이 양수잖아요. 취득이 양수죠?
그럼 특수관계인과 짜고 양도세를 줄이려고 어떻게 취득했어? 고가 취득. 그럼 취득가액이 높아지죠? 그다음 양도세가 덜 나오잖아. 덜 나오죠? 그럼 이게 무슨 거래라면 부당한 거래라고 인정되면 뭐다? 뭘로 양도세를 계산한다? 시가로. 그래서 초과액은 공제를 안 해줘요. 공제해주면 양도세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당자가 들어가면 시가가 취득가액이에요. 초과액은 공제를 못 받는다. 시가 초과액이잖아. 고가 양수. 높은 가액으로 취득했죠? 부당한 거래라고 인정되면 이 거래를 부인하고 시가가 빼주는 거예요. 시가 초과액은 안 빼준다고요. 이거 인정될 때가 어떨 때라고 그래서 인정될 때 오빠 사모. 아이고 됐어. 자 뒤에 나와. 자 2번. 자 2번은 뭐다? 이제 쟁송. 소송이 걸렸다. 소유권. 자 소송비용 화해비용 취득가액에 포함하죠? 근데 어디에서 먼저 공제받았다? 포인트가 사업소득. 지금 양도소득을 배우고 있죠? 사업에서 먼저 공제받았잖아. 그럼 먼저 공제받은 필요경비는 뭐다? 취득가액에서 공제한다. 맞죠? 먼저 공제받은 거는 취득가액이 5억이에요. 5억. 그럼 양도가액에서 5억을 공제받죠? 양도가액에서 5억을 공제받잖아요. 취득가액이 5억이라면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근데 이제 소송비용이 있어. 소송비용이 1억이야. 그럼 취득가액은 얼마로 바뀌어? 6억. 6억 공제받잖아요. 소송비용, 화해비용. 됐어요? 근데 이 소송비용을 어디에서 먼저 공제받았어? 사업소득에서 3천만 원. 3천만 원 공제받았죠? 공제받았잖아. 다른 소득에서. 그럼 양도소득세에서는 3천만 원을 빼줘야죠. 그럼 얼마야 원래? 6억이었잖아. 취득가액이. 그럼 3천만 원 빼줘야죠? 그럼 6억에서 3천을 빼면 얼마만 공제받는다? 5억 7천만 원만. 그래서 사업소득에서 공제받은 거는 취득가액에서 3천만 원 어떻게 한다? 공제한다.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게 아니에요. 취득가액에서 공제한다. 자, 옳은 질문이죠? 취득가액에서 왜 공제해? 다른 소득에서 공제받았으니까. 양도가액에서 공제한다 그러면 안 돼요. 취득가액. 그래도 취득가액은 얼마로 바뀌는 거야? 6억에서 5억 7천. 자, 그 다음 5번. 자, 3번은 뭐다? 약정. 이거 할부이자죠? 약정. 약정했잖아. 그럼 약정 이거는 할부이자. 대금 지급 방법에 따라 대금 지급 방법이 할부 취득이에요. 그럼 약정에서 이자를 주기로 했잖아. 이거 할부이자. 그래도 거래가액을 확정했다. 그럼 이 이자는 취득가액이 어떻게 한다? 포함한다. 공제하는 거죠? 약정된 이자. 이거 할부이자예요. 여기 보세요. 똑같아 원리는. 할부가 5억이야. 할부가 5억. 이자가 1억이면 취득가액은 얼마가 된다? 6억. 그다음 거래가액을 얼마로 확정지었어? 6억으로. 그럼 6억을 공제받잖아요. 맞죠?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6억을 공제받는 거예요. 자, 그 다음 4번 나왔다. 양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양도세는 양도자 부담분을 양수자가 대신 부담한 것으로 양도가액에서 제외한다. 자, 칠판 보세요. 아주 중요한 지문이 나왔네요. 자, 대금 청산일. 자, 잘 봐요.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네 글자로 양도시기. 다섯 글자, 세 글자로 양도일. 근데 양도세를 누가 부담하기로 약정했다? 양수자가.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했죠? 양도 시기 따질 때는 어떻게 한다? 제외해요. 그러나 뭐 따질 때? 양도 가액 따질 때 양도세 부담만 매수자가 부담만 양도세는 어떻게 한다? 포함한다.
양수자가 부담한 왜 양도시액에게는 제외합니까? 왜 제외한다고 그랬어요? 왜 제외해요? 빨리 거두려고. 좀 오늘은 마지막 종강이니까 좀 답변 좀 해줘요. 지금까지는 뭐 안 해도 괜찮아. 오늘 하루 종일 해야 되니까. 그 다음 양도가액에는 왜 포함해요? 많이 거두려고. 많이 거두려고 포함한다고요. 그러면 그런 양도 시기를 물어본다? 가액을 물어본다. 가액. 양도 가액을 물어보는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거두려고 어떻게 한다? 포함한다. 제외한다. 틀렸네요. 그래서 12번의 답은 몇 번이다? 4번이에요. 4번. 자, 그 다음 5번. 자, 5번은 뭐다? 뭐다 이거? 포인트가 실지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포인트는 뭐다? 양도 당시. 항상 취득 당시인지 양도 당시인지 나눠야 돼요. 취득 당시야 양도 당시야. 양도 당시 양도가액이죠. 확인이 없다. 확인할 수 없다. 추계해야 되잖아. 그럼 순서가 뭐다? 매, 감, 기, 순차. 절대로 5번은 환상가액이 들어가면 안 돼요. 환상가액은 취득 당시야. 그럼 양도 당시는 매감기 순서로 끝납니다. 그럼 이 지문이 취득가액을 물어보면 틀려요. 취득 당시라고 나오면 매감환기로 끝난다고요. 그래서 양도가액엔 환산가액을 쓸 수가 없다. 최근 거니까. 그래서 12번의 답은 몇 번밖에 없어요. 4번. 이 지문 잘 봐요. 이번 시험에 이거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 날짜 따질 때는 제외, 가격 따질 때는 포함이라고요. 자, 그 다음 13번. 자, 13번으로 들어가네요.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역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뭘로 계산할 때? 실지 거래된 금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알아들었어요?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산정하는 경우 틀린 것이다. 실거래가액으로 몇 개인가? 자, 기억. 자, 기억은 양도와 취득이 실지 확인할 수 있는 이거잖아. 그럼 확인할 수 있으면 실지거래가액 다 확인이 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죠? 실거래가액으로 적는 확인되면 뭘로 적어준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맞죠? 확인되면. 자, 그 다음 니은.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그러면 필요경비는 몇 개야? 2개. 이 두 녀석은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거죠?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적으면 필요경비 2가지. 이 녀석은 필요경비에 포함해서 공제받는 거예요. 필요경비가 몇 개예요? 3개. 공제받는 거예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는 필요경비에 포함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받는다고요. 그래서 니은은 맞죠?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 비용은 필요경비에 어떻게 한다? 포함한다. 공제해줘야죠. 자, 디귿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별표시 딱 개정법이에요. 이거 개정법이라고요. 자본적 지출액. 그래서 자본적 지출액도 실제로 지출한 가액이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어떻게 바뀌었다? 수치 보관하지 않더라도 실제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 입증하되 금융거래. 금융거래 증명서류 금융거래가 들어가야 돼요. 입증되면 올해부터는 필요경비로 인정하다 인정하지 아니한다. 인정한다. 입증하되 금융거래 해야 돼요. 금융거래 디귿 공제. 옳은 지문이네요. 자, 그럼 리을. 자, 리을 나왔다. 국민주택 채권을 만기 전에 팔아서 손해났다. 누구에게 팔아야 돼? 금융기관. 상대방 따져요. 금융기관 상대방 따진다고요. 금융기관 상대방과 관계없이 그러면 틀려. 그래서 매각차손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죠. 금융기관이니까 상대방 따져요. 자, 그 다음 미음은 뭐다? 이용 편의를 위해서 방확장 공사를 했네. 방확장. 이거는 뭐다? 자본적 지출액이에요. 과로 때문에 재산의 가치가 증가됐다. 이런 거를 자본적 지출액을 그래요. 방확장. 자본적 지출액. 필요경비로 공제 받는다고요. 근데 여기 보세요.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인테리어 하죠? 여기 잠깐 볼래요? 인테리어 공사한다고요. 대표적인 인테리어가 뭐다? 도배를 다시 했다. 알아들었나요?
페인트를 다시 칠했다. 이런 거는 공제 안 해줘요. 수익적 지출액은 이거 뜯어 고치는 거 알아들었어요? 이런 거는 아파트 값이 올라가므로. 그래서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틀린 것. 몇 번밖에 없어요. 답이. 답이 없죠? 그래서 디귿. 자, 그래서 디귿이 아니라 13번은 답이 없어요. 다 옳은 지문이에요. 다 옳은 지문이네요. 그죠? 다 옳은 지문이라고요. 그래서 이게 출제 의도는 디귿이 어떻게 출제해야 돼?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출제하려고 그랬어요.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틀린 지문이에요. 그래서 13번은 정답 있다 없다? 없다. 잠시 좀 쉬었다 하죠? 쉬었다.